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낡고 작은 판잣집에 노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어 항상 안타까워했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쿠키 반죽을 만들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은 또 뭘 만드는 거예요? 아내, 오늘은 생강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아내는 생강 쿠키 반죽을 섞은 뒤 얇게 밀고 사람 모양으로 잘라두었어요. 그렇게 오븐에 넣은 뒤 그녀는 앉아서 쿠키가 완성되길 기다렸죠. 부엌에 온통 맛있는 쿠키 냄새가 진동을 하자 그녀는 오븐 장갑을 끼고 생강 쿠키 인형을 꺼냈어요. 이제 멋지게 꾸밀 시간이었죠. 노부인은 건포도로 눈을 만들고 캔디로 귀여운 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크림으로는 머리와 옷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리를 이용해서 단추도 만들어 주었어요. 완성된 작품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렇게 말했죠. 내 생강 쿠키 인형은 정말 예쁘구나. 하지만 뭔가가 아쉬운걸. 부인은 그 인형을 다시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나, 입이네. 입을 깜빡했어. 노부인은 크림으로 생강 쿠키 인형의 입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야 됐네. 이제 너는 완벽한 생강 쿠키 인형이란다.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말을 하지? 생강 쿠키 인형은 갑자기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전 달릴 수도 있어요. 생강 쿠키 인형은 부엌 의자로 그리고 바닥까지 점프한 뒤 부엌 문을 통해 이젠 정원까지 달리기 시작했어요. 돌아와! 아유, 돌아와! 노부인은 소리쳤죠. 생강 쿠키 인형은 달리면서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싸! 달려라 달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나는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 노부인은 정원으로 나와 생강 쿠키 인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노인도 창문으로 부인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곤 소리쳤죠. 여보, 왜 달리고 있어? 노부인은 달리면서 말했어요. 내 생강 쿠키 인형이 도망가요. 잡아야 한다고요. 노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노부인은 아무리 달려도 쿠키 인형이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죠. 잠시 후 생강 쿠키 인형은 목장을 가로질렀어요. 그때 목장의 소가 그를 발견했어요. 너무 멋진 쿠키다. 잡아서 먹어야겠어. 그 소도 역시 쿠키 인형을 쫓기 시작했어요. 뛰지 말라고. 먹어치울 테니까. 예, 달려봐 달려. 날 만든 노부인도 애쓰고 있지. 하지만 아무도 못 잡을걸. 난 쿠키 인형이니까. 노부인과 소는 생강 쿠키 인형을 쫓아 달렸어요. 그 시각 돼지도 그 쿠키 인형을 발견했죠. 생강 쿠키 인형이라? 진짜 맛있겠는걸? 내가 널 잡고 말 테다. 쿠키 인형은 달리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부인도 소도 다 날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어. 다시 말하지만 난 생강 쿠키 인형이거든. 노부인과 소 그리고 돼지가 그를 쫓아 달리고 있는 사이 먹이를 찾던 닭이 생강 쿠키 인형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꾸꾸대 꾸꾸. 점심으로 좋겠는걸? 그래서 닭도 그들을 따라 달렸어요. 달릴 수 있으면 달려봐봐. 난 널 꼭 잡고 말 테니까. 그래, 어서 쫓아와 보라고. 노부인과 소 그리고 돼지도 날 못 잡거든. 너 역시 못 잡아. 아무도 못 잡지. 내가 바로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 생강 쿠키 인형을 쫓아 노부인, 소, 돼지 그리고 닭까지 모두들 계속 달렸어요. 하지만 쿠키 인형은 점점 더 그들과 멀어지고 있었죠. 생강 쿠키 인형은 스스로 만족스러워 아주 행복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똑똑한 쿠키 인형이라고. 그래, 그게 나야. 아무도 날 못 잡지. 난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던 생강쿠키 인형은 강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췄죠. 왜냐하면 쿠키는 물이 닿으면 녹아버리니까요. 아니, 이제 어쩌지? 노부인, 소, 돼지, 그리고 닭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엉큼한 여우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어요. 난 수영하는 법을 알지. 내가 도와줄까? 생강쿠키 인형은 고민했어요. 네가 날 먹으면 어떡해? 널 안 먹으니 걱정 말라고. 난 단지 강을 건너도록 돕고 싶을 뿐이야. 생강쿠키 인형은 그 엉큼한 여우를 믿고 그의 꼬리에 올라타고는 최대한 꽉 잡았어요. 그는 강으로 점프해서 수영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노부인과 돼지, 닭은 강에 다다라 여우의 꼬리에 올라탄 쿠키가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 인형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때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강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봐 여우, 꼬리 간수 좀 잘해. 내가 잡고 있다고. 내 등 위가 더 안전할 거야. 생강쿠키 인형은 여우의 등으로 점프했어요. 그들이 수영하는 사이 수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여우의 등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네가 다 젖을 것 같은데 내 머리 쪽으로 올라오지 그래. 이쪽이 더 높으니까 말이야. 쿠키 인형은 여우 머리 쪽으로 기어갔어요. 여우는 자신의 계획대로 물속으로 머리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 내 코로 오지 그래. 여기가 더 높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생강쿠키 인형은 여우의 코로 갔어요. 이제 곧 해변에 이르려는 그때 여우가 갑자기 가볍게 공중으로 코를 튕긴 후 그대로 입을 벌렸어요. 쿠키 인형은 여우의 입속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고 여우는 먹으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쿠키 인형이 공중으로 떴을 때 하늘을 날고 있던 까마귀가 그의 부리로 쿠키 인형을 집었으니까요. 여우는 입을 벌린 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쿠키 인형은 까마귀가 더 높이 올라가길 기다리며 물었죠. 까마귀들도 생강쿠키를 먹니? 그럼! 까마귀가 말하려고 부리를 여는 순간 쿠키 인형이 아래로 떨어졌고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싸! 잡을 테면 잡아봐라. 노부인, 소, 돼지, 닭. 여우와 까마귀까지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지. 왜냐하면 난 생강쿠키 인형이니까. 생강쿠키 인형은 계속해서 달렸고 또 멈추지 않았답니다. 만약 생강쿠키 인형이 뛰어가는 걸 보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강쿠키 인형이니까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답니다. 옛날에 늑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사냥을 나선 아빠 늑대가 있었어요. 숲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덤불 사이로 아주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지 뭐예요. 이건 인간이잖아? 크게 놀라며 늑대가 말했어요. 그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호랑이 시어카는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서 아이를 훔쳐온 건 다름 아닌 호랑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늑대와 새끼들은 그 아이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모글리라고 부르자꾸나.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모글리는 숲속에서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 늑대는 그녀의 자식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모글리를 돌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글리는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나무 사이를 건너다니며 게임도 하였죠. 그러면서 정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호랑이 시어카는 멀리서 모글리를 지켜보았고 납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명한 늑대 아켈라, 곰 발루, 그리고 표범 바게라가 모여서 모글리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새끼는 무척 영리해요. 그를 정글 소년으로 기릅시다. 발루와 바게라, 그 소년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켈라가 말했어요. 그 후 수년이 흘렀어요. 곰 발루는 새 학생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나무에 올라 어떻게 땅콩을 찾고 꿀을 찾는지 가르쳐 주었죠. 모글리는 발로의 가르침을 새겨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는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먹이를 먹었어요. 발로는 또 정글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모글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모글리는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에도 재주가 있었지요. 그리고 바게라는 인간이 설치해 놓은 덫을 알아보는 방법과 인간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새끼 늑대가 덫에 걸려들었어요. 호랑이 시어카는 그 어린 늑대로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움직이기 전 모글리가 그 어린 늑대를 구출해내었어요. 시어카는 다시 한번 졌던 거죠.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몇 가지 마법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글리는 이 단어를 모두 배웠지요. 모글리는 정글 동물들에게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모글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호랑이 시어카는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 원숭이 벤더록 무리를 찾아가 모글리에 대해 말했어요. 만약 모글리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정글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될 거야. 어느 날 모글리가 폭풍을 대비하여 집을 만들고 있는데 멀리서 벤더로그가 숨어서 모글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납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해가 뜨자 두 원숭이는 모글리를 납치하여 숲이 울창한 정글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 소년 모글리는 벤더로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원숭이들에게 납치됐다고 깨달았을 때 모글리는 발루와 바게라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칠과 버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글리는 발루가 가르쳐준 그 마법 주문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같은 피야. 너와 나. 이 주문을 들은 칠과 버처는 우리의 친구 모글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모글리야. 발루와 바게라에게 내가 납치됐다는 걸 알려주겠니? 그럼 물론이지. 칠과 발루가 대답하였고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날아갔어요. 벤더로그는 모글리를 그들의 은신처인 추운 동굴로 데려갔죠. 그곳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깊은 정글 안에 있었어요. 모글리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많은 벤더로그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모글리의 납치 소식을 들은 발루와 바게라는 거대한 뱀 카에게 모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거대한 숲에 숨어있는 원숭이 마을에 찾아갔지요. 비밀 은신처에서 모글리를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원숭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데리고 나올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카가 말했어요. 바로 지금이야. 어서 가자. 바게라는 원숭이들을 잡으려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힘센 앞발로 모글리를 둘러싼 원숭이들을 공격했고 벤더로그는 무서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바게라는 수많은 원숭이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몇 마리의 원숭이는 모글리를 데려다 방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모글리는 바게라가 계속 원숭이들과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도시의 폐허 아래 물탱크가 떠올랐어요. 그는 원숭이들이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게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게라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발루도 원숭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죠. 발루는 그의 앞발로 벤더로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벤더로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게라는 물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루를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울 무렵 갑자기 카가 나타났어요. 카의 거대한 꼬리로 원숭이들을 공격하자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멀리 달아났어요.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항상 카를 두려워했답니다. 원숭이들이 모두 깊은 정글 속으로 도망갔고 발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카는 입을 열어 후 불었고 원숭이들은 모두 그대로 멈췄어요. 갑자기 그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해졌죠. 이 기회를 틈타 바게라는 물 밖으로 나왔어요. 탑에 납치되어 있던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타워 안에! 카는 힘센 꼬리를 흔들며 탑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탑에서 빠져나온 모글리는 점프했고 발루는 그를 온 힘으로 안았어요. 괜찮니, 모글리? 그럼 당연하지. 그치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걸? 네가 날 구했어, 발루. 진심으로 고마워. 모글리는 옆에 있는 카를 보고 또 행복했어요. 빚을 좀 졌다. 고마워, 카. 모글리와 발루, 바게라는 카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죠. 호랑이 시어카는 저렇게 대단한 우정을 가진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글리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뭐예요? 모글리는 바로 오래전에 호랑이에게 납치됐던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모글 옆에 한 어린 남자아이를 두었지요. 모글리는 무척 놀랐어요. 그 어린 소녀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글리는 그 작은 소년이 동생이고 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님을 알아보았어요. 발루, 바게라, 그리고 카는 모두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넌 네 가족 옆에 살아, 모글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마법 주문을 외워. 넌 우리 형제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마. 안녕, 모글리. 그의 친구들은 모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후 모글리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길러준 소중한 정글 가족들도 잊지 않았답니다.